저는 살아오면서 늘 느낀 게 성령이 우리 삶에 늘 역사를 하고 간섭함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 간증은 제 이름부터 풀이부터 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조욱자입니다. 빛날 uk자에 발을 정자. 세상을 바르게 하는 것은 소금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 집안이 불교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선친께서 제 이름을 uk정이라고 지었습니다. 장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 이름에는 빛과 소금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배필을 맞이하는데 평양에서 장로로 큰 과순을 하시던 분이 1945년 소련군이 진주를 하자마자 이북에서는 식자청에서는 공산주의가 어떻다는 것을 이미 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희 집사람이 외할아버지죠. 농장과 가선을 팔고 이남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딸의 딸을 갖다 저한테 배필을 줬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제 경력 중에 가장 빛나는 경력을 저 개인 보고 뽑으라 그러면은 제가 광주 보명학교 출신입니다. 광주 보명학교 출신인데 67년도에 소위 인간을 한 다음에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한국의 그 교육 훈련은 미국의 FM대로 움직입니다. FM도 그대 짜진 대로 움직이는데 본래 12주 교육을 받았는데 미국에서는 이 24주에 해당되는 교육을 압축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교육생인 저희들은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은 처음 들어가니까 배식을 해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때 밥이라는 건 보리밥, 알루미늄하고 주석으로 된 그릇에 한 그릇, 그 다음에 콩나물국 하나, 국 한 그릇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 개시제 해서 국도 먹고 밥도 먹고 밥도 먹고 국도 먹고 5분 만에 식사 그만. 3분의 1도 식사 못하는데 쫓겨났습니다. 식당에서. 그게 일주일간 계속됩니다. 그 다음 식사부터는 식사 개시하면 그 보리밥을 국에 맙니다. 휘저었습니다. 마십니다. 그리고 먹다 보면 지푸라기가 이만하게 나와요. 그럼 던져버립니다.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그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을 종료를 하고 제가 꽤나 우수하게 광주 보명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나중에 12주 교육 후에 40명 우리 구대가 2km를 뛰는데 제가 2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신체가 아주 강건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때 당시에 태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졸업장 종류가 아니고 태소식이라고 부르더만요. 그 태소식이라는 단어가 아마 감옥을 갔다 나올 때 태소하는 시기라고 태소한다고 단어를 쓸 겁니다. 그래서 태소하니까 그동안 받았던 보급품, 배낭 안에 반합, 그걸 밤새도록 하고 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송정리에서 이제 다음날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오는데 이 기차 안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을 갖다가 워낙 스프링을 꽉 눌러놔다 놓으니까 튀는 것 같이 그중에 술버릇이 나쁜 친구가 소주를 그냥 까고 옆에 앉아있는 친구를 주먹으로 쳤어요. 왜 쳐다보냐고. 시비죠. 그냥 그 스트레스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고 저 친구가 불량하니 비켜라. 내가 딴 데로 피하라고. 그럼 그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조금 전에 쨍그랑 그래요. 쨍그랑 그러는데 이 친구가 밖에 나가서 열차 도어에 3부 유리를 손주먹을 깨가지고 그걸 칼같이 된 거 이런 거 가져 나가가지고 졸고 있는 나를 그냥 뒷목을 그냥 탁 쳤어요. 그래서
주먹을 치는 이상해가지고 손을 딱 만지니까 손에 피가 벌겋게 나와요. 그래, 왼손, 오른손이 다 벌게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가 손손을 했더니 지혈을 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피가 얼마나 흐르는지 등연에 피가 흐르는 느낄 정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논산에서 이 일이 벌어졌는데, 논산하고 대전 사이는 그 외길입니다. 기차길이. 그래서 하행성 기차가 내려와야 우리 기차가 올라갈 수 있는데, 사고 난 걸 알고 저 수송관 대위가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이 되게 지저분해. 그 수송관 업무는 아마 좀 지저분한가 봐요. 옷 입은 게 장교들은 옷을 깔끔하게 입으라고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수송관이 하는 말이, 기차가 하행선에 나올 기다릴 시간이 걸리니 열차에서 내려가지고 시외버스를 타고 대전에 있는 육산병원으로 가면 좋겠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러나 안 가겠다고. 그러나 만약에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열차 안에 있어야 이 군 관할 지역이거든요. 그럼 제가 만약에 기차에 내려버리면 그 사사로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난 안 내리겠다고. 근데 그 순간에 안 내리겠다고 판단한 게 제 판단이겠습니까? 성령이 바로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 조성도 여기서 내리지 말고 기차 안에서 기다려. 그래가지고 기차가 이제 대전으로 오게 되는데 이미 무전으로 연락이 됐습니다. TMO라고 합니까? 헌병 측하고, 그 다음에 대전병원까지 전부 다 연락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내리니까 바로 그냥 헌병차를 타고 대전 육산병원 야전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날 운 좋게도 제가 살라고 그랬던 말입니다. 당시 군의관이 외과 수술 전문의였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도 제일 고참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보통 연이 싸워가지고 피가 약간 나겠지 해가지고 상처 부위를 여니까 피가 펑펑 쏟아지거든요. 그냥 바로 그냥 수술실로 데리고 들어가지고 눕혔더만요. 근데 영광스럽게도 그 수술대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돼가지고 양쪽 팔을 그냥 벨트로 묶고 발도 묶고요. 이 상처는 그게 판단하기로는 마취가 안 되니까 생으로 그냥 꾸맵니다. 그 밑에 들으니까 피가 얼마나 나는지 철벅철벅해요. 그 한쪽에 링겔은 하고 한쪽에 피를 꽂았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성냥개비 많아요. 주사 바늘이. 그러니까 얼마나 피가 나는지 철벅철벅 하는 정도로 수술을 하더만요. 근데 한 번 딱 의식을 잃었는데 밑에 들으니까 잡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뒷목에 있는 힘줄이 나갔는데 이렇게 양쪽에 우리는 그 간호사가 잡당겨가지고 꾸매기 시작해가지고 끝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그 다음날 되니까 역시 젊은 시절에 기력이 왕성하니까 아직 거뜬해요. 아침 깨니까. 그러니 병원 측에서 하는 말이 장교 병동이 없으니까 퇴원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사고가 나자마자 친한 친구 같이 내려가지고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피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피를 가지고 있는 창구가 상사가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내달라고 지금 수술을 한다니까 하는 말이 병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피를 내준다. 그래서 친구 소희가 그냥 그 상사 조인트를 그냥 까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지금 결재가 문제냐고. 그래서 그 피를 받아가 했고, 뒤에 얘기 들으니까 그 군의관이 하는 말이 그 찔린 부분이 5mm만 오른쪽으로 갔다면 대동맥이 지나간답니다. 그 대동맥하고 그 다음 5mm 좌측으로 가게 되면은 숨골이 지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성령의 역사라고 성령이 간섭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지난 다음에 군 형법이 있으니까 군 형법상 그 면제를 받아온 피해자인 저한테 와가지고 화해 조서를 받아가는데 참 희한한 게 그 친구 하도 밉질 않아요. 제가 기독교 신심이 그렇게 강해서는 게 아니고
이것도 아마 성령이 역사한 것 같습니다. 미운 생각이 조금도 안 들어요. 올 때 멘토는 덜렁덜렁 왔어요. 하다못해 그때 라면을 한 2봉 사왔으면 내가 얼마나 고맙게 먹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소리 하고 사인해주고 잘 가라고. 그러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제가 결정하고 한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라고 성령이 간섭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 구절을 한 구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감사합니다.